시골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로마, 아마도 제주도겠죠. 제주도에도 성공한 빵집이 꽤 있습니다. 6년 전 문을 연 이 빵집 또한 그중 하나인데요. 하루 평균 고객 300여 명, 월 순수익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점석 사장은 업계 최고의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을 보유한 빵 전문가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그 소금보다도 이 300에서 500도 구운 소금이 빵 맛의 다른 맛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소금을. 빵은 진짜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뭐 좋아한다고 해서 뭐 더 넣고 빼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저 나름대로 이런 걸 계속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뭐 1대, 2대 이렇게 3대까지 이어져서 아주 소박한 대를 잇는 그런 어떤 제과점이 되는 게 제 가장 또 소망이고요. 저희 집만의 이렇게 천연 발효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밀가루에 화학적 폐자재 사용하지 않고 이틀 전에 이렇게 사용할 만치 이런 종을 만들고 저희 집만의 가장 보물이죠, 얘가요. 제주의 유명 호텔에서 20년 동안 실력을 쌓은 최점석 씨. 하지만 지금도 빵 앞에선 늘 진지합니다. 그래서 반죽의 온도로 이렇게 지금 한 19도 정도 됐는데요. 한 4, 5도 정도. 빵은 정해진 레시피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제맛이 나지 않죠. 때문에 최점석 씨는 반죽에서부터 빵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까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한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50분 정도로 하면 이렇게 커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빵을 먹고 자란 딸. 요즘엔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따님도 빵을 만드세요? 네. 4년 차 됐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제과점들이 인도베이커가 좀 영세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력난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런데 시간 개념이 없이 조금 뭐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측면은 뭐 굉장히 장점이고,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조금 이해하면서 뭐. 월급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월급은 주사는 많이 안 줍니다. 그냥 불만이 없어요? 불만 있습니다. 월급은 약 한 180만 원 정도 안 줍니다. 180 정도밖에 안 줍니다. 아빠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건 어때요? 아빠가 잘 가르쳐줬어요?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 일하면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또래들보다는 배우는 것도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딸까지 합류할 정도로 성공한 빵집. 그 비결은 또 있습니다. 스팀을 콱 주면 빵이 확 부풀거든요, 순간적으로요. 바로 이 빵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마늘빵. 흔하디 흔한 게 마늘빵이라지만 이 마늘빵은 좀 특별합니다. 넣는 요령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넣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아주 사소한 마무리가 명품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부분만큼 직접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이 넣는 거에 따라서 또 맛이 무지하게 틀려져요. 장인의 손길을 거쳐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마늘빵.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게트는 2번을 굽기 때문에요. 껍질만 살짝 형성되게 색깔나게 구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스 넣을 때
넣으면서 약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빵의 겉표면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그냥 닿는 면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쭉 녹아서 흘러내려서 모든 면이 이렇게 골고루 적시는 게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이렇게 온도에 맞게 겉 껍질만 살짝 형성되게 구워야 됩니다. 너무 많이 구우면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껍질 색만, 카라멜 색만 살짝 내면 그 세 가지만 지키면 최고의 빵입니다.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던 동네. 하지만 빵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요즘 이곳은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됐죠. 여행 와가지고 처음 온 건데 인터넷 검색하고 왔거든요. 분위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일단 맛있어요. 자꾸 한 번 먹고 또 먹고 싶은 빵? 네. 손님들에겐 역시 가게의 대표 빵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마늘빵만큼이나 선호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 팡도르. 손님들은 이 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라산 빵? 이거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인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우선 식감이 이제 좋아야 되고, 이제 좀 단맛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속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또 좋으면 더 좋죠. 근데 여기가 그것에 충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빵과 팡도르가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빵 때문에 왔다가 다른 빵까지 함께 사간다고 하니 말 그대로 효자 상품이네요. 팡도르는 마늘빵처럼 많은 빵집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빵 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기공이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빵의 기포가. 같은 팡도르라고 해도 유기농 밀가루, 유기농 설탕, 구운 소금이 어우러진 빵 맛은 여느 팡도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답니다. 버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겉에만 살짝만. 마지막엔 슈가 파우더로 이 빵집 특유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눈덮인 한라산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꼭 그런 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힘들고 작품이 안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좀 한라산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도 좀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한라산을 닮은 빵. 빵에는 사장님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진짜 빵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젊은 날을 투자해서 어떤 나이가 좀 40대 이후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일어났던 걸 선배님들도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에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전북 부안 시골 대로변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빵집. 언뜻 보면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 같죠? 하지만 이곳에서 파는 건 뜻밖에도 찐빵입니다. 나 이거 팥을 좋아하거든. 먹어봐. 신기한 맛 나. 작년 8월에 문을 연 이 가게엔 주말이면 손님이 1000명이나 다녀갑니다. 주로 관광객이죠. 저는 찐빵 잘 안 먹는데 보통 찐빵하고 다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생크림 찐빵 시켰는데 생크림이랑 팥이랑 같이 있어서 더 식감도 부드럽고 그냥 팥만 있는 맛보다는 더 밍밍하지 않고 맛있네요. 특히 우리밀이라 그런가 그 밀가루가 기존에 우리 먹는 그런 빵 그런
일하고는 틀리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빵집 사장님의 셋째 딸 태양 씨.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구운 찐빵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굽는 게 원래는 없는데 저희 빵이 이렇게 공기층이 많고 해서 구웠을 때 맛있는 빵이라고 크림을 올리는 건 저희 김슬지 대표님께서 네, 한번 올려서 먹어보자 해가지고 메뉴가 됐죠. 전북 부안 서해를 마주한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빵집으로 성공을 거두기란 그리 쉽지 않죠. 과연 비결이 뭘까요? 영업이 끝나면 찐빵 가게 맏딸 슬지 씨가 바빠집니다. SNS를 통한 홍보 작업 때문이죠. 실은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찐빵을 먹으러 올까라는 이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걱정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셨던 고객님들의 입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입소문이나 SNS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찐빵을 먹을 수 있도록 택배를 적극 활용하고요. 몇 년 전엔 일본, 영국, 베트남 등에 수출도 했습니다. 찐빵 가게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데요. 가게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김갑철 씨. 아버지가 청소를 하는 새 막내 아들 김종우 씨는 새로운 빵을 연구합니다. 한번 쌀빵을 만들어 보려고 밀가루보다 이제 쌀을 더 중점으로 해가지고 쌀찐빵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를 해서 밀가루 들어간 양을 다 담으라고. 하지만 작업이 시작되면 한숨 돌릴 겨를도 없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내가 가르쳐준 것에다가 또 접목을 해요. 그 접목하는 과정을 내가 몰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잘못되더라도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뭐 다 이해가 가는데 또 가족 간에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많이 희석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찐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찐빵은 모두 우리 밀로 만드는데요. 저희가 우리 밀에서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단점이 뭐니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쫄깃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쌀로 술을 빚어 반죽을 만들고 팥 앙금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죠. 우리가 싹을 내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걸 저희가 72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팥을 팥앙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새싹을 가서 먹으면 열량이 떨어지고 영양 성분은 40배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찐빵 가게를 시작한 지 18년. 좋은 먹거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문에 찐빵의 색깔이나 크기는 다양해도 재료만큼은 모두 국산 농산물. 지난해 만들어진 자동 시스템으로 요즘엔 하루 2,000개의 찐빵을 생산하는데요. 월 매출 4천 이상의 탄탄한 찐빵 가게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오색을 할 때 기왕이면 부안에서 나는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빵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저희가 뭐 솔잎도 해봤고 또 들깨잎도 해봤고 제 생각은 5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찐빵 가게를 차린 건 40대 초반.
희망퇴직을 하면서부터인데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마 내가 찐빵 장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할 것이 뭔가. 찐빵이 제일 맨맛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때 생각을 안고 싶어. 전에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번듯한 작업장과 카페까지 가졌지만 처음 일을 시작한 건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장사가 너무 잘 됐어.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거예요. 겨우 뭐 1시간 정도밖에 참 잘 수가 없었으니까. 진짜 빵이 없어도 못 팔았어요. 빵이 쪄서 나오면 다 없어지고 빵이 쪄서 나오면 다 없어지고. 그냥 한동안은 이제 제가 오직이면 손님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갑상선 때문에 너무 막 피곤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근근히 시작한 찐빵 가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었는데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생길 무렵이 되자 아내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죠. 그때 객지로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은 찐빵을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걸 후회를 할까? 이 부모님의 부탁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할까?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그 부탁, 아버지가 처음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일을 제일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고 합류를 했는데 그때도 자리를 잡고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겠다는 아니었어요. 기회를 보면 빨리 다시 가야지 이랬는데 정말 많이 다투고 이러면서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아침에 만든 쌀빵이 완성됐는데요. 떡 됐어요. 아이고. 찐빵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납작해져 버리고. 원래. 왜 실패한 거예요? 빵이 안 올라와. 떡이요. 맛있겠다. 아닌데? 완전 호떡이다. 반죽이 잘못됐네. 아니, 반죽이 잘못됐으니까 납작하죠. 그니까 아예 잘못됐네. 아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쪘어. 아빠는 뭘 하시는데? 구워서 먹으면 맛있대요. 맛있겠다. 아니 아빠는 뭐래? 뭐가 그런 말 안 했어요. 너가 뭐뭐 넣었는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든 거 어떻게 할 거야? 손님들 줘야지. 왜 납작한 찐빵이 뭐 어때서?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인데. 남매에게 찐빵은 이제 무한한 도전의 대상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새 가게를 연 후 찐빵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뭐야? 찐빵.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성공했다고 얘기도 하고 좀 널리 좀 알려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매출의 얘기는 참 힘들었었는데요. 여기 와서 저희가 연 4억은 넘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온 가족이 퇴근을 합니다. 집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호떡이었다. 반찬도 아니고. 찹쌀이 많이 들어갔구만. 막내 아들의 실패담으로 화기애애해진 저녁 식사. 요즘 들어 더 깊은 정을 느끼는 가족들입니다. 기계로 하지 말고 손반 주고 해서 해도 돼. 또 엄마가 좀 몸이 안 좋다는 관계로 내려와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엄청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미안하잖아요. 너무나 미안하잖아. 이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어쩌면 연애도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우리 딸만 진짜 그러나 연애를 안 하는 하고 거야.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만날 아니야, 시간이 엄마가 없어. 못하게 하잖아.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일해야 이제 된다고. 부산에 무슨 어묵이라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지역의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이래요. 저희의 이곳이 부안에서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부안이 조금 청년이 좀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 청년을 좀 끌어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골 외딴 곳에 자리 잡은 빵집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서울로 몰려드는 이때 시골에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시골에서도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고문으로 죽었구나.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직감을 해보는 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잘 가라요. 유연열 잘 가라. 살아계셨다면 계속해서 활동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 잊지 못할 그대여. If this life is one act, why do we lay all these traps?